화성특례시 이계철 의원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계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박민서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지역 곳곳에 활기가 더해지는 요즘입니다. 화성 특례시 이계철 의원님을 모시고 주요 정치 철학과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민 여러분. 화성시 가선거구 화성시의원 예비후보 이계철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의 일상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성은 특례시로서 승격되고 더 할 일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화성 특례시에 걸맞은 크기만큼 큰 발전, 큰 성과를 위하여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변화되는 화성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의원에 출마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화성 특례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속에서 생활 불편과 지역 간 격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도시입니다. 저는 향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며 향남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감해 왔고, 단순한 민원 제기 수준을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주민이 주인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설계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구조가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선 특례시로서 이제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실행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내내 주민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을 발굴해 왔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열린 의회, 투명한 예산 집행,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이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본인만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아마 현장을 잘 안다는 점입니다. 저는 향남 발안에서 태어나 수십 년을 지역에서 살아온 토박이로서 농업, 상업, 전통문화과 신도시 아파트 거주민의 생활 방식과 요구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자료나 보고서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 교통, 주거, 건설 분야 전반을 직접 다루며 쌓은 전문성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 시공과 예산 낭비를 끈질기게 추적해 감시 역량, 그리고 국회, 경기도,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국비와 도비를 끌어온 예산 확보 능력이 저만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검증된 의원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나 좌우명이 있습니까? 네, 저는 말이 아닌 성과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이것이 제가 의정활동 내내 스스로에게 새기는 원칙입니다. 정치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도로 하나를 놓더라도, 주차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있습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주민의 불편함이 훨씬 정확한 정책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정치인이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롤모델이요. 너무 많은 정치인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저희 지역의 화성갑의 송옥주 의원님도 계시지만 특정 정치인 한 명을 롤모델로 꼽기보다는 저는 주민의 삶을 바꾼 사람들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화려한 연설보다는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제도를 바꾼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저의 진정한 롤모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3가지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화성시에 시급한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4개 구청 체제전에 따른 행정 혼란 최소화,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 혼잡 해소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급격한 교통 수요를 감당할 철도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물류, 환경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수요 기반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만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안이 있나요? 전략이나 대안. 일단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조례를 강화하여 입지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순환만 도로와 철도 확충을 위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2040 화성도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 교통망 개선 예산을 우선 확보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활용과 함께 민간 공동사업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중장기 개편 계획을 조속히 실행해 옮겨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기반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인구 이익과 상권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샹남읍과 같은 구도심 지역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을 조례를 활용해 노후 도심을 재정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성시의 강점인 제조업, 물류, 인프라와 연계해서 청년 창업, 생태계 육성을 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 환경 중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는 어디인가요? 세 분야 모두 중요하지만 화성시의 현 상황에서 복지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면서 고령 인구와 영유아 가구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노인복지 시설 부족, 장애인 지원 인프라 미비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만 환경 역시 절대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발안전 등 자연환경 보전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교육복지는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비는 복지와 환경에 집중 투입하는 전략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이슈에 대해 견해는 어떠한가요? 네, 최근에 개발 자체보다는 관리되지 않는 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과 기반시설 확보 없이 진행되는 개발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검증, 주민 의견 반영, 기반시설이 동시에 구축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스마트한 수요 관리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불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임기 동안 기억에 남는 의정 성과나 조례 발의건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건수가 있었는데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아무래도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입니다. 화성시에는 물류단지가 지금 우후죽순 들어가면서 교통이 또 혼잡해지고 환경오염 또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피해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2022년 5분 발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 물류단지 개발사업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서 2024년도에 실수요 검증 체계를 법제화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난개발에 막고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조례, 도심복합 개발 지원 조례, 또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조례, 우리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총 약 200건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한 것도 뿌듯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예산 측면에서는 간선도로의 확장과 공영주차장의 설치, 발안천 정비, 또 체육관 건립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생활 SOC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반대로 의정 활동 중 가장 아쉬웠거나 한계를 느낀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아쉬웠던 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많은 점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꼭 필요한 도로 사업이 계획대만 세워진 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가장 좀 힘들었어요. 예산의 한계로 인해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 또 큰 책임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또 반복되는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변화 속도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또 단순한 시정력으로 넘어선 더 강력한 감시체계가 필요함을 절감했을 때입니다. 또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감사를 준비하고 또 조례와 제도로 구조적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저를 좀 이끌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네, 저만의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친밀감을 좀 가장 크게 느끼고 우리 집행부를 좀 이해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현장 확인, 또 자료 분석, 조례 제도화 이렇게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을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또 먼저 행정 사무감사 전에는 반드시 제가 현장을 좀 직접 방문합니다.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실 시공 흔적 또 예상 낭비의 실마리가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자료와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서 수치로 분석하고 문제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공공건축 부실 시공 문제를 5분 발언으로 제가 공론화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민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게 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도로 고착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소통 창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역 주민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현장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샹남 주민자치회 제가 활동을 약 8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발안천 또 생태보장협의체와 또 회장 역할도 했습니다. 또 지역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주민 네트워크도 중요한 소통 창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공감하고요. 심부름꾼 맞습니다. 그 말의 본질적인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시의원은 주민의 위임한 권한을 저는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며 주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에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심부름꾼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 교통, 건설, 재난 안전 문제 등 전문 분야에서 주민보다 한 발 앞서 문제점을 좀 예측하고 또 제도와 예산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1순위 공약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일 가장 큰 게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실현입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넓은 토지가 있고 넓은 저희 화성시 면적이 있는데 동서 간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단, 향남, 팔탄, 송산 등 구도심 지역과 또 농촌 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제 10대 의정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주민이 화성시에 살아서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1순위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층이나 고령층,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한 정책 구성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정책 구성이라 하면 일단은 청년층을 위해서는 화성시에 탄탄한 제조 그리고 또 물류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도형 정책 발굴을 저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의회 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 확충과 노인 복지시설 접근성 개선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희 농촌지역 고령 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변하길 꿈꾸시나요? 네, 10년 뒤요. 10년 뒤 화성시는 정말 규모만 큰 도시가 아니라 품격과 안정과 균형을 갖춘 도시가 되어 있기를 꿈꿉니다. 우리 동탄의 천단 신도시와 또 향남, 봉담, 팔탄의 전통 지역이 서로를 보완하며 또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 또 발화천과 같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시민들의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도시, 또 어르신과 청년과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 도시, 그것이 제가 그리는 10년 뒤 화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화성 특례 시민 여러분, 저희 이계철은 지난 4년간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만 화성특례시의 무게를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의 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